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2월 10일이죠. 이제 발표가 얼마 전에 났고 사실은 이제 떨어졌다는 메일, 붙었다는 메일이 둘 다 많이 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붙었다는 메일이 본인이 더 이제 기쁜 마음으로 보내는 걸 더 많이 오기는 했지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이제 왔는데 사실 이제 채탈하신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처음 공부를 초쓰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채탈을 했거나 작년 1차에 떨어진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기본 이제 일반 핵심 이론 강의이지만 사실 연초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제 멘탈 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조금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OT를 살짝 한 후에 진도를 나갈 거고요. 오늘은 이제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유인물이 따로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지필을 한 해 쭉 걸려가지고 2주차에는 아마 집으로도 다 배송을 받으실 거고 직강 선생님들도 구매 가능하실 거고요. 1주차만 이제 올라가는 PDF 다운 받으셔서 수업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2013년도 생물 임용 문제에 대한 해설지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 타임 중에서 한 타임은 기출 해설 수업을 하고 나머지 두 타임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계획은 그런데 이걸 다 하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자, 일단은, 물론, 초수 선생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할 건데, 이건 비단 초수 선생님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의 시험은 아시다시피 1차와 2차가 있죠. 근데 이제 2차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차를 붙지 않으면 2차는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2차는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1차 같은 경우에는 GP 시험 100%고, 이거 이제 아시다시피 100점이죠? 이 100점은 아시다시피 교육학하고 전공하고 그다음에 교육론이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20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4점짜리 6문항이기 때문에 24점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56점이 전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물론 선생님들은 이제 분석을 안 해봤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한 목표를 잡을 때 보통 몇 점을 잡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공부를 시작할 때의 마인드는 나는 적어도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은 받을 걸 목표로 잡고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 80점 이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은 해보셨을까요? 우리가 교육학에서 그리고 이제 교육론에서는 우리가 보통 합격하신 분들이 점수를 막 띄우시잖아요. 보시면 보통 교육학 같은 경우에도 낮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7, 18점 이 점수대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 교육학 같은 데서 한 마이너스 2, 3점 빠지고 그리고 이제 교육론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난해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 이제 화학도 그랬고 생물 같은 경우는 뭐 괜찮았죠. 문제. 네, 우리 연습한 대로 잘 나왔죠. 디테일하게 나오긴 했지만 하도 많이 봤던 부분이라서 잘했을 거라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갈레누스가 나오면서 갈렌도스?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정상과학의 단계인지 위기인지 막 헷갈려 하시고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우리가 또 열심히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또 마이너스 1, 2점, 2, 3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토탈 우리가 여기서 이 두 개에서 마이너스 한 4점에서 5점 정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이미 5점 까였어요. 그러면 전공에서 80점 이상 받으려면 한 15점 정도 이상 빠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전공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2교시 A, 3교시 B에서 12문항, 11문항이에요. 이 중에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교육론이 3문항씩 빠지면 전공 같은 경우는 9문항, 얘는 8문항, 맞죠? 네. 그럼 이제 17문항이에요. 물론 얘는 2점짜리도 있고 4점짜리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4점짜리는 또 이제 문제가 이제 물어보는 게 중간에 이제 몇 개씩 있기 때문에 부분점 실점은 가능하다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보자면 4점짜리 문제 그냥 3, 4개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3, 4개 나가면 끝난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그 전공의 서적들 많이 보시는 그 총뭐씩 많이 보잖아요. 여러 교수님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교재가 두꺼운 게 4, 5건, 6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 6건 그 문제가 17문제 나와요. 그리고 그 한 권당 공부해야 할 양은 엄청나게 많은데 문제는 서너 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분량이 적게 되면 누구나 미친 듯이 보죠. 글자 하나까지도 다. 근데 분량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에서 그 한 권당 문제가 겨우 3, 4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 6권, 5권에서 마스터하는 권이 보통 3권 정도, 2권 정도는 자신 있는데 나머지는 막 애매하고 막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4점짜리 문제라고 쳤을 때 3문제, 4문제 틀리는 게 그거 이상으로, 그 이하로 틀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점수 맞으려면 여러분 남들 합격한 사람들이 80점이에요. 막 87점이에요. 난 컷보다 막 30점이 높아요. 20점이 높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80점 맞는다는 얘기가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공부를 정말 퍼펙트하게 해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물론 임용고시를 치려고 여기 왔다는 건 사범대를 나왔을 수도 있고 뭐 교직기술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원을 나왔을 수도 있지만 저도 그렇지만 사범대를 나왔다 치면 우리 사범대 여러분이 과학고등학교 뭐 특목고등학교 나온 거 아니 자사고 나온 거 아닌 이상은 반에서 1등이야 나옵니다. 그렇죠? 일반 고등학교에서 반에서 1등한 애들이 사범대 가요. 맞죠? 시대가 바뀌었나요? 저 땐 그랬는데 사범대 나오려면 반에서 1등이에요. 그럼 반에서 1등 한다는 의미는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공부할 때 거의 완벽히 공부했을걸요? 하나 내지 2개 틀린 애들이에요. 그 중간고사 때 그 느낌 아세요? 시험지를 받기 전에 그 나의 모습 거의 완벽하죠. 교과서에 어떤 책, 어떤 페이지, 어떤 그림이 있고 어떤 설명 조금 글씨까지 다 봤을 때 반에서 1등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임용도 돼야 돼요. 진짜예요. 그런 상태가 임용도 돼야 합격하는 거예요. 학교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고 여기 지금 초수 선생님들 많이 앉아 계실 텐데 임용 되게 쉽게 보시고 이제 강사들이 하는 강의 다 따라가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일단 외워지겠지 그럴까요? 절대. 이 시험은 전략이 없으면 절대로 망한 시험이고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은 장수생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초수나 그리고 이제 재수로 합격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전략이 있고 메타인지를 끝없이 돌립니다. 그 전략은 아무나 갑자기 확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구 훌륭한 사람의 합격 수기를 하나, 2개 읽는다고 바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전략은 본인 스스로 찾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메타인지를 미친 듯이 돌리는 거예요. 뭐가 이게 맞지? 이게 맞나? 이게 맞는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해서 될까?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냥 내가 계획 이만큼 세워놨으니까 이 계획대로면 잘 될 거야? 망해요. 그 계획대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도 맨날 하면서도 이게 맞나? 더 좋은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첫 시간에 꼭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마음 가지고 시작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내가 진짜 완벽하게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출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최탈하고 지봉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제 강의는 멘탈 관리하러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매 시간 쓴소리, 그쵸? 좋게 말하면 멘탈 관리, 나쁘게 말하면 쓴소리, 잔소리를 엄청나게 하는데 그게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일 처음 왔던 합격했다는 메일 안에 뭐라고 썼냐면 남자분이세요. 딱 이름을 안 보고도 남자분일 것 같았어요. 왜냐면 굉장히 시크했거든요. 교수님 저 합격했습니다. 처음에 강의를 들으러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쓰면 다 점수 못 받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이거 키워드 없으면 그냥 나가리라고. 그냥 어떻게 자기가 본인이 이해한 것들을 막 써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 없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렇게 쓰신 분들 다 반성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제가 하는 그런 모든 잔소리와 독설에 해당한 사람이 본인이었대요.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내가 한때는 너무 미웠대요. 근데 어찌됐든 그걸 이제 극복하고 해가지고 합격을 했다고 이제 시크하게 이제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끝에는 아주 너무 감사하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 강의 들어오시면서 이제 강의도 강의지만 멘탈 관리 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첫 시간이라서 매번 이렇게 길게 하지 않아요. 앞에 한 5분 정도 얘기하고 들어가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좀 얘기를 할게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소리 제일 싫어해요. 제 옛날에 제가 일에 나왔는데 제 교수님도 맨날 그 얘기 하시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다 합격한다. 최악이에요. 저는 그때도 그 소리가 너무 싫었어요. 무슨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그럼 그 많은 합격 속에 6시간씩 공부하고 합격했다는 사람은 뭐야? 이런 생각도 들고 13시간씩 공부해 떨어진 사람은 뭐야? 엉덩이만 무겁다고 합격하는 거 절대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 전략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멘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제안하는 멘탈 관리법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초수나 아니면 첫탈하신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급선무로 생각하는 부분은 당연히 멘탈 관리예요.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초수신 분들은 이제 마음을 강하게 먹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생략하시면 돼요. 이 부분 뭐냐면 지금 채탈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장수생 선생님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씀드리면 감정 처리 좀 하세요. 우리 유명한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산채로 여러분 몸속에 있다가 최악의 형태로 언젠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감정이 무엇이든 간에, 특히 채탈하신 분들, 무엇이든 간에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내가 엄마든 아빠든 친구든 앞에다 놓고, 뭐 말하고 싶은 상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감정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 앉혀놓고, 아, 내가 진짜, 에이, 욕도 좀 하면서, 내가 진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솔직히 진짜 억울해. 도대체 이놈의 시험은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극복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 그냥 솔직하게. 그냥 뱉어내고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해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아시죠? 여성분들도 아실 거예요. 얘기를 하고 다 풀어내고 나면 마음이 해결된 건 아닌데 가라앉습니다. 가라앉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정체성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사람이 뭔가,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은 뭔가, 내가 어떤 교사가 되고 싶고 내가 합격했을 때 내 모습이 어땠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걸 제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여기 안에 있는 선생님들 자기를 작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크게 생각해요, 저를. 그래 보이죠? 크게 생각해요. 그냥 뭐 일개의 교사가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가서 교단에 서서 그 누구하고 다른 학생들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교사 생활을 할 거라는 그런 교사상이 분명히 본인한테 있을 거고요. 그거보다 조금만 더 앞서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합격을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정체성은 뭐냐면 합격했을 때 내 모습이 어땠을 것인가를 생각해 주세요.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컵보다 작고 간당간당 해가지고 합격할 거라는 모습을,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없어요. 그럼 이제 사실은 모든 분들의 정체성에 뭐가 이제 들어가야 되냐면 나는 고득점으로 합격할 거야. 나는 수석으로 합격할 거라는 정체성을 제발 좀 구체적으로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이 말하잖아요. 시각화하라 뭐 이런 얘기들. 진짜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해요. 아시죠? 그래서 정체성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 이 정체성이 왜 필요하냐면 두 번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1년 계획, 뭐 달 계획, 월 계획, 그다음 주 계획, 하루 계획. 근데 그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거꾸로 생각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러신 분들 있어요. 특히 장수생, 작년에 1차 열심히 천을 하신 분들 공부를 꽤 많이 해놨단 말이에요.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지금 이런 마음이 들어요. 공부할 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남았지. 내가 그래도 해온 게 있는데. 그래도 열면 다 아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모의고사 풀어놓은 것도 이만큼 있어. 그렇죠? 내가 정년 당번화도 이렇게 있어. 난 시간이 많은 것 같아 아직. 그럼 또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공부와 관련된 상담을 개인적으로 하고 나면 공통적으로 나가실 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똥줄 타요. 빨리 가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이제 왜 그런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가졌잖아요. 몇 점으로 합격하고 나는 교육학을 몇 점, 내가 고득점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정체성을 생각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막연히 나는 고득점을 맞을 거야. 나는 수석을 그냥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여러 번 생각하다 보면 나는 교육학을 그러면 내가 한 18점 맞을 거고, 난 전공에서 한 3개 이상은 틀리지 않을 거야. 뭐 3개 이상의 얘기는 한 12점이라고 보면 뭐 2점짜리 몇 개 하게 되면 개수는 늘어나겠지만 구체적으로 몇 점 이상 깎이지 않을 거야. 나는 교육만큼은 진짜 1, 2점 이상은 절대 까이지 않을 거야. 이건 진짜 부분 점수로 까이는 거 말고 난 절대 까이지 않을 거야. 라는 구체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본인만의,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책들 이러한 것 중에서 내가 이 책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책을 적어도 몇 회독은 해야 되고, 내가 이 책은 몇 회독은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각각의 과목을 몇 회독을 했으면 난 각각의 모의고사를, 교육학 같은 경우는 50회는 풀어볼 거고, 답안지에다가 풀어볼 거고, 그리고 전공하고 그 교육론 관련된 이 모의고사도 적어도 이제 한 뭐 3일에 한 번씩은 풀어야 되니까 한 50회도 풀어볼 거야. 그리고 이 모의고사 50회 풀어본 것도 한 4-5번은 반복할 거야. 그리고 단거나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주로 이제 잘 까먹는 걸 잘 정리해서 그 정리해서 암기하는 것도 패턴화 시킬 거야. 라는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 본인이 해야 되는 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해야 되려면 12월 달에는 이만큼 해야 되고 이만큼 해야 되고 이걸 뒤에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을걸요?
그럼 내가 그 몇 회를 내가 반복할 거야, 회독을 돌릴 거야, 완벽하게 할 거야 라는 걸 하려면 그러면 내가 지금은 벌써 1회독 중간 달리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1회독이 마무리되고 있건가. 근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막연히 강사가 2월 달부터 4월 말까지 이제 기본을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걸 따라가야지. 그럼 이제 교육학도 따라가야지. 전공 따라가야지. 하면서 그냥 그거 이제 복습하면 되겠네. 2시간. 이거 복습 2시간. 이거 복습 2시간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 그냥 내가 흐름에 맞춰서 그냥 쭉 지나가시는 분들은 나중에 100% 후에 시간이 100%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합격수기 많이 보시죠? 합격수기에서 내가 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도서관에 들어가고 몇 시간을 공부하고 타이머를 써서 순 공부 시간이 몇 시간이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사실 몇 회독을 했냐도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사실 합격수기에서 봐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들이 뭘 받느냐? 자료. 어떤 강의를 두고 어떤 책을 봤으며 그러면 이 책과 이 강의는 마스터하면 내가 이 과목은 이 점수를 이 합격한 사람만큼 받을 수 있겠구나. 그걸 봐야 돼요. 아셨죠? 몇 회독도 의미 없어요. 왠 줄 알아요? 3회독이라고 똑같이 쳐도요. 그 3회독에서 어떤 사람이 3회독했을 때 가져가는 거랑 어떤 사람이 3회독해서 가져가는 건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회독도 의미가 없어요. 그건 본인 기준이에요. 본인이 1회독 했을 때 그냥 어떤 사람은 1회독을 그냥 총을 딱 피고 그냥 하루에 100쪽씩 이렇게 읽어가지고 한 번 다 읽었어 1회독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1회독 할 때 정리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자투리 시간에 맨날 외우고 다니면서 1회독 자체를 그래도 한 70%를 암기를 끌어올린 상태에서 넘기는 사람이 있다고요. 둘이 완전 달라요. 그거 어떻게 같은 1회독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회독도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기준인 거예요. 본인이 1회독, 2회독의 의미를 어떻게 둘 것인가. 그냥 책을 이렇게 마냥 읽으신 분들은 정말 7회독, 8회독 해야 붙어요. 근데 내가 전략을 가지고 1회독 할 때 그 암기 수준을 올리시는 분들은 정말 4, 4회독, 5회독만 해도 분명히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독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뭘 공부를 했고 어떤 자료를 뼈대로 잡아서 걔를 성취했느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어떤 모의고사를 풀었고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들었으며 어떤 책을 정리했고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공부 방법을 보는 게 아니라 공부 방법을 다시 말하지만 누가 찾는 거예요? 본인이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획을 끝에서 내 이 정체성을 가진 그 모습 있죠? 그 모습을 갖고 그 모습뿐만 아니라 점수가 있을 건 아니에요. 그 점수 이걸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계획을 뒤에서부터 세워야 되는가를 제발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끝에서는 내가 모의고사 미친 듯이 10월까지 다 달려야 되고 내가 모의고사 몇 회 푼다는 거에 대해서 10월까지는 달려야 되고 11월에는 그 모의고사 풀었던 건 미친 듯이 본다.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지금 되게 바빠요. 엄청 할 게 많다고요. 그 모의고사 50회 풀려면요. 거의 이제 한 4월 때부터 모의고사 풀어야 돼요. 너무 할 게 많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플러스 항상 제가 이제 메타인지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말씀드려요. 메타인지는 이놈의 메타인지가 뭐야? 메타인지는 누가 좋고 누가 나쁘죠. 분명히 그렇죠. 누군가 분명히 본인한테 맞는 그 공부법을 찾아서 암기도 너무너무 잘해요. 같은 강의를 들었는데 누군가는 막 다 외워가지고 줄줄줄 말하는데 누군가는 쌓이기만 해요. 근데 그거는 메타인지가 암기 능력이 좋은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메타인지가 좋아가지고 막 계획적으로 뭔가 방법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메타인지를 매일 돌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계속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어야 되냐면 진짜 미안하지만 1년만큼은 임용밖에 없어야 돼요. 그 머릿속에 여자친구랑 놀고 남자친구랑 놀고 영화를 뭐 보고 머릿속에 잡다한 생각이 많으면요. 절대 안 돼요. 그냥 머릿속에 우리 봐봐요. 시험 봐봐요. 우리가 가정을 너무 하는 거예요. 반에서 1, 2등 한 사람이 사범대 갔잖아요. 맞죠? 그래서 공부 그래도 1, 2등 하는 애들이 선생님 하려고 꿈꾸잖아요. 그렇잖아요. 반에서 꼴등하는 친구들이 생각하진 잘 않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때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 그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데뷔할 때 일주일 전에 마음이 막 어때요? 점점 철인이 돼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난 거의 마스터했어.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나가는 분량 정도만 내가 하면 전교 내가 5등 안에 내가 들어갈 거야. 이런 약간 철인이 돼가고 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고 그 일주일간은 어때요? 머릿속에 시험밖에 없죠. 뭐 잠깐 떡볶이 먹을 땐 약간 넣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 이제 중간고사 이번 시험 진짜 잘 봐야 돼.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이거밖에 없어야 돼요. BTS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유튜브 BTS 보지 마요.
나는 이제 여가 시간을 하루에 나를 위한 여가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난 자기 전에 꼭 BTS 같은 영상을 볼 거야. 메이크업 하는 영상을 볼 거야.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K-팝 볼 거야. 그 여가 시간이 아깝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자기 전에 내가 20분 동안 BTS 영상을 보면서 힐링하겠다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세요? 시간이 20분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의 20분 동안 여러분의 그 뇌가 다른 데로 갔을 때 그것이 그 다음날 주는 여파가 너무 커요. 나는 계속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생물을 이걸 좀 내가 진도 나가는 걸 어떻게 하면 다 해오지?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몇 시간을 좀 써야 되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내가 스스로 계속 메타인 돌리고 성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좋은 길이 보여요. 계속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 아무리 메타인지가 안 좋고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도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잖아요. 답이 나옵니다. 이거 진리예요. 저도 어떤 고민이 생기잖아요. 계속 고민해요. 그거를 놓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로 런칭하는 게 제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제가 지금 겨우 우리 둘째 딸내미가 이제 돌이 안 됐어요. 아직. 내일이 돌이에요. 그럼 난 진짜 바쁘고 육아에 허덕이는 그런 상황인데도 제가 어떻게 하면 런칭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방법을 계속 생각해요. 그럼 그냥 생각하는 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어요. 책을 읽으면 책이 답을 줘요. 그게 어떤 책이 됐든 간에. 그게 인문학 책이든 생물학 전공책이든 그게 어떤 책, 전공 쪽은 아니에요. 말을 잘못했어요. 전공은 아니에요. 전공은 아닌데 인문학 책이나 아니면 자기계발서나 아니면 역사서 그게 어떤 책이 됐든 저한테 답을 줍니다. 그 작가는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상을 몰라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도 모르는데도 희한하게 그 각 작자들이 자기네 그냥 말로 쓴 말에서 나는 내 답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은 어디 있어요? 책 읽어요. 하루에 30분씩. 자기계발 쓰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지금 우리가 막 10월 달에 이런 얘기하는 거 웃기잖아요. 지금 2월 달이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계발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시크하신 분들. 자기계발서 뭐 거기서 다 똑같은 말 또 하는 거 또 하고도 뭐 누가 몰라? 막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달라요. 다르고요. 같은 글귀라도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제가 전 책을 진짜 많이 읽어요. 저는 정말 일주일에 2권 이상 무조건 읽거든요. 저는 육아를 이렇게 하고 저희 첫째가 11시 반, 12시에 자요. 제가 책을 한 5권에서 10권을 읽어줘야 자요. 동화책을. 그림책이니까 금방 읽어요. 그렇게 해서 12시에 자고 난 다음에 저는 새벽 2시 반까지 책을 읽어요. 책 읽는 거 너무 좋아하고 책을 읽을 때 책을 2시간 반 읽으면 막 진도가 팡팡 나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어쩔 때는요 2시간 반 동안 책 읽었는데 겨우 60페이지밖에 못 읽을 때 있어요. 책을 읽는 이유는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책을 최근에 더 많이 읽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과교를 성공적으로 런칭하기 위해서 고민이 너무 많았거든요. 계속 책을 읽는 거예요. 거기서 답을 계속 찾아요. 책은 읽고 있는 책, 이 책도 추천드려요. 한 번 더의 힘이라고 한 번 더의 힘 에드 마일렛이 지었습니다. 이 책도 정말 추천드려요. 여기 안에도 이 내용 들어가 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의 정체성에 살아서 본인이 하고 있는 삶이 달라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지은 책 아니잖아요. 저 책 팔로 나는 사람 아닌데 좋은 거니까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많이어도 제가 자주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데일 카네기의 자기 관리론 아니면 데일 카네기의 인간 관리론 이런 책도 사다 놓고 30분씩만 읽어보세요. 30분 동안 책을 읽으면서 책만 쪽수로 넘기는 게 아무 의미 없어요. 한 페이지 읽고 덮어도 너무 좋아요. 한 페이지 오히려 저는 30분 동안 계속 책수를 이제 10쪽은 읽어야지 이런 마인드로 읽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 읽었는데 빡 왔어. 30분 동안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됐더구나.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30분 하는 게 훨씬 가치로워요. 책을 읽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의 아이디어. 그날 하루마다 하나의 아이디어만 생기면 돼요. 그러면 그 하루를 절대 허투루 보내지 않고요. 우울감이 약간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책을 읽잖아요. 그걸 절대 우울증 다 사라져요. 사이비 종교 같나요? 전 책은 정말 좋아하고 책을 거의 책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막 책을 안 읽어도 주기적으로 막 사고요. 그걸 어떻게든 읽기 위해서 더 책을 읽는, 쟤를 읽기 위해 얘를 빨리 읽는 약간 이런 사람이에요. 책은 진짜 너무나도 좋고요. 너무나도 좋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게 책이에요. 그래서 책을 항상 읽으시면서 자기계발서나 이런 책들을 읽으시면서 항상
성찰하셨으면 좋겠고, 이 성찰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하면 임용고시에서 이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와 같은 내용입니다. 아셨죠? 이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결국 붙어요. 희한하게도 지금 메일로 오신 분들, 이제 합격했다고 메일 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 강의를 뭐 이걸 가르쳐서 좋았어요. 이 말이 아니라, 교수님 강의를 듣고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메타 인지를 돌려야 된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매 순간 돌려야 된다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대요. 근데 진짜 사실이 그래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는 운동하셔야 돼요. 30분 이상. 그렇다고 1시간씩 하라는 거 아니에요. 30분, 40분 제일 적당해요. 그래서 꼭 운동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잠 5시간 반 이하로 주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하루에 운동 30분씩 매일매일 하시는 분. 한 분 계시네요. 책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꼭 읽으시는 분. 전공서적 말고요. 아니, 선생님들 진짜 지금 무슨 얘기 했어요,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갔나? 자, 없죠. 그럼 여러분들 저보다 열심히 안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살아요. 계속. 몇 년째. 아기를 낳고도 바로. 그렇게 살아요. 저보다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올해 1년은. 여러분들 새벽에 공부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면서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쟤도 깨 있을 겁니다. 이 생각 하시면 돼요. 걔도 깨 있을 거다. 지금 나 혼자 공부하는 거 아니다. 걔도 깨 있을 거다. 새벽 2시 반까지 웬만하면 깨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럼 당황해요. 막 메일을 답장을 해요. 내가 막 2시 반에 이제 막 성찰을 혼자 막 또 새벽에 막 흥설하고 맞아. 그래 그렇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방법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이런 걸 수업에 반영해볼까? 막 그런 아이디어. 막 육아에서도 마찬가지고 육아에서 이제 아이랑 트러블이 생길 때도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서 도움을 받아요. 그런 식으로 막 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외로워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저도 깨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어쩌다가 이제 육아를 하고 이제 첫째 아이 재울 때 자는 척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자는 척을 해야 얘도 자요. 자는 척을 할 때 저도 잘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자연스럽게 5시 반에 깨요. 그래서 이제 5시 반에 본인이 일어났다. 외로울 필요 없어요. 저도 깨 있을 확률이 높아요. 지금 걔도 깨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같이 공부한다라는 마인드로 일어나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시간에 잔소리가 너무 길었죠? 네. 이게 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제 이렇게 이걸 좀 생각해 주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집에 가서 합격수기나 이런 거 보면서 계속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어떻게 아니에요. 이게 또 이제 벌써 1교시를 완전 이걸 날리는구나 이런 생각했지만,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금 뭐, 다른 얘기보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자, 진정한 OT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OT예요. 자, 우리 수업은요, 매주,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주 체크가 나가요. 매주 체크가 나가서 사실은 그 전 수업에 있었던 거에 대한 복습 차원에서 빈칸도 뚫고 OX 문제도 있을 거고 단어 쓰는 문제도 있을 거고 이 간략한 서술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이제 과학교육 문제는 아시다시피 절대 어떤 하나의 물어보는 문제에 대해서 한 줄 반, 2줄이 맥스예요. 2줄이 넘어간 그런 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답은 거의 없기 때문에 웬만한 모든 답, 거의 90%의 답은 다 한 줄 이내, 한 줄 반 안에서 끝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체크를 물을 때도 OX 아니면 그 단답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서술형도 길지 않고 이제 우리의 답안지에서 한 줄에서 반까지 물어보는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습할 필요 전혀 없어요. 복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교재도 미리 해당 범위에 대한 문제 미리 풀어오지 마세요. 자꾸 그렇게 출력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아시다시피 제목이 뭐예요? 키워드 앤 키센텐스죠. 키워드하고 키센텐스로만 답을 써야 돼요. 이건 1년 내내 강조할 건데 본인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 말도 맞는 것 같아 막 적어내요. 근데 그 말 풀어 쓴 거예요. 키센텐스랑 키워드를 풀어서 쓴 말인데 물론 그게 점수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아무도 모를 답을 쓰고 있죠?
기왕 쓰는 답 키 센텐스랑 키워드로 써서 무조건 내가 불안하지 않는 답을 써고 나와야 마음이 편해요. 1년 내내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예습을 한답시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본인의 언어로 적어보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출력 자체를 연습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아무 비교를 해보면 내가 이렇게 쓴 걸 이렇게 변하는 걸 더 충격이지 않을까? 충격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그 키워드 없이 쓰는 걸 연습하시면 안 돼요.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복습은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 누적형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말은 즉 앞에서 공부 양이 넘어간다고 해서 앞에 걸 까먹으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물어봐요. 앞에서 처음에 1주차, 2주차에서 배웠던 거를 막 7주차, 8주차에서 계속 물어보고 특히 이제 한 바퀴 돌렸잖아요.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그럼 이제 심화 강의에서는 1주차 강의에서도 뒤에 있다거나 있는 것들을 막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슈벨이 말하는 통합적 조정과 전제적 분할을 하게 되죠. 아시겠죠? 그로 이제 복습은 꼭 해주시고 이제 다 전반적으로 누적형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누적하는 공부를 할 수 있을지를 반드시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거는 너무나도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로 강론서 펼치지도 마세요. 사지도 마시고. 절대로. 이건 진짜 절대로예요. 절대로. 강론서는 펼칠 때는 펼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거는 이제 심화 강의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펼치지 않도록 제가 유의물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강론서를 지금 펼치면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줄글을 눈으로 읽고만 있어요. 그래서 나 아는 내용인데 이러면서 읽어요. 아무 의미 없죠. 시간만 버리는 거예요. 그런 데서는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얼마나 할 게 많은데요. 뼈대를 잡아야 되고 일단 이 강의에서 뼈대를 외우시고 난 다음에 뼈대가 완벽히 외워졌다 했을 때 우리가 심화 교재 들어갔을 때 제가 강론서 이 부분을 참고하세요. 아니면 유의물을 드릴 테니까 보세요 하시면 그 뼈대가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강론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시들 중에서 이거는 뼈대로서 너무 중요했던 건데 그러면 여러 가지 예시 중에서 그 예시는 꼭 외워놓아야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뼈대도 없이 그냥 쭉 보시면 이런 예시가 있군. 이런 예시 이해가 되는군. 맞군 이러면서 넘어가요. 그럼 이제 뭘 외워야 되는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외워야 되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알아둬야 될 거 분명히 있어서 뼈대를 먼저 잡는 게 너무 중요해서 강론서는 지금 절대 보시면 안 되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판서가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우리 조교님께서 잘 쓰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판서가 업데이트 되면 그 판서를 일단 내가 무조건 외운다라는 마인드 그리고 이 교재 새로 나올 그 교재 있죠? 이 교재를 거의 이제 씹어 먹겠다라는 마인드로 공부하시면 돼요. 강론서 보시지 마시고 아셨죠? 그래서 뼈대를 먼저 공부를 하신다라는 마인드로 강론서 펼치 지금 볼 때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 강의 자체를 내가 200%다 가져간다라는 마음으로 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강의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죠. 교육학이나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강사가 하는 그 교재만 그냥 따라가요. 제가 선택했으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선택했으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왜냐면 그 어떤 강사도요. 뼈대를 가르치지 않는 강사는 없어요. 왜냐면 그 뼈대를 가르치지 않으면 폭풍이 크거든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수험생들이 이걸 왜 이거 출제되는데 이렇게 돼요. 어떻게 안 가르칠 수 있냐 이렇게 그럼 이게 도태돼요. 그렇기 때문에 뼈대를 가르치지 않는 강사는 절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강사가 주는 그 자료와 그 책만 파요. 그러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그 강사한테 직접 가서 물어봐요. 메일을 보내든가. 아셨죠? 이게 이 책이 빠지지 않는데 이해가 안 가? 강론서를 보겠다? No! 그 강서에 펼쳐가지고 어디에 봐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냥 그 강사한테 네가 쓴 이 말에 이 글귀가 이해가 안 가면 그 강사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건 이런 의미야 라고 알려줄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 책을 모르겠다는데. 그렇죠? 그래서 절대 강서 펼치는 게 아니라 교육학이나 뭐나 다 그냥 그 강사 선택했으면 그 강사를 선택하는 그 기준도 어떤 강사든 다 뼈대는 가르치기 때문에 나랑 맞으면 돼요. 나랑 맞아요.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나랑 맞은 사람 그냥 찾아서 쭉 따라가고 그 사람이 지금 이 강좌에서 주는 그 교재와 유인물만큼 내가 200%다 가져간다라는 마인드로 뼈대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제가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스쿨 들어가시면 제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카페 이동이라는 배너가 있어요. 카페 이동. 거기 들어가시면 등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상한 사람들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제가 등업 처리를 해줄 테니까 등업 게시판에 여러분들도 이제 올려주시면 제가 회원을 이제 등업을 해드리고 거기 안에는 제가 여러 가지를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창구를 만든 거예요. 메일로 메일을 당장은 막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제 메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메일은 냅둘 거지만 거기에 이제 질문 글을 올린다던가
또 이제 질문글을 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왜냐면 내가 이걸 질문했을 때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항상 메일은 열어둘 겁니다. 그래서 메일로 질문하셔도 되고, 만약에 메일로 오신 것들 중에 너무 괜찮은 질문, 이거는 공유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 제가 그 게시판에 올려드릴 거예요. Q&A 게시판에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캡처를 하든 뭘 하든. 정해서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강의에 대한 궁금증 있잖아요. 뭐 1주차 유인물 교재 언제 나오냐, 막 이런 것들도 거기다 이제 질문하시면 되고, 강의 안내에 대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런 잔소리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제가 정리해서 올릴 거예요. 제가 엄청 정리해서 올릴 거예요. 이런 책 뭐 읽으면 좋겠다 더 추가해가지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달. 사실 30분씩 읽으면 한 달에 한 권은 읽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두세 달 지나고 나면 이번에 이 책을 읽어보시죠. 이러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테이 드림이라는 메일을 저랑 이제 소통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테이 드림이라는 끝에 이제 제가 이제 다 쓴 다음에 답변 끝에 테이 드림 이렇게 써요. 그래서 게시판 이름이 테이 드림이에요. 거기 안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정리해서 넣을 거니까 그것도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 이동 들어가서 이제 등업 신청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게 다예요. 끝. 엄청 길었죠? 자, 원래 첫 시간에 이렇게 OT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만 많이 무너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임용이라는 바닥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바늘구멍이죠.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데 이제 거의 이제 경쟁률을 너무나도 많이 뚫고 들어가야 되는 시험이라 정말 공부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퍼펙트하게 하시는 분들 한해서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생각해도 한 70% 정도 아는 것 같아.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본인이 나 그래도 웬만한 진짜 뼈대와 웬만한 것들 다 정리했고 다 아는 것 같아. 내가 모르는 건 다른 사람도 모를걸? 이런 마인드가 되면 합격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나 지금 암기도 그렇고 한 70%, 80% 외운 것 같은데 그럼 떨어져요. 그런 시험이에요. 너무 이제 힘든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합격 이제 발표 난 다음에도 굉장히 그런 많은 힘들어하신 분들 멘탈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질문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좀 할애를 했다라는 부분.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이 좀 돼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볼 것인가, 진도를 먼저 나갈 것인가. 뭘부터 할까요, 여러분? 기출문제부터 풀어볼까요? 좋아요. 자. 이 2022 강의에서 이제 우리가 다뤘던 부분에서 이제 2023 학년도 생물 기출 해설 어떻게 시험은 잘 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답안은 안에 다 들어있어서요. 엄청 디테일하게 해설을 안 해드릴 거예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우리 시험 문제가 있고 작년에 제가 풀었던 문제들이 있는데요. 특히 작년에 제가 풀었던 문제들은 답안만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간단히 넘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험에 나왔던 6문제는 디테일하게 좀 다룰 겁니다. 자, 같이 보시죠. 어디 있죠? 잠깐만요. 일단은요, 여러분들, 유인물이 겹쳐가지고, 자, 됐어요.